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그 얘기를 좀 했고요. 제가 예제랑 좀 풀어봤어요. 그리고 숙제는 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일단 확인할게요. 로그에 대해서 살짝만 다시 정리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상용 로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a의 n제곱 이 녀석을 예를 들어 b라고 한다면 n이라는 녀석은 a가 밑으로 슉 넘어가면서 로그 a의 b의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1이 아닌 양수 이런 형태였고요. 얘는 그냥 양수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a는 양수이면서 1은 아니어야 되고요. b는 무조건 양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패턴인데 보통 이 a는 그런 문제에서는 1차식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통 2차식의 형태로 들어와서 2차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는 용도로 활용해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가지고 기본 성질이 나와요. 우리가 로그 A의 B에서 만약에 요 B 자리에 1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얼마라고 하기로 했죠? 0. 오, 좋아. 자, 그러면 로그 A에 A가 들어가면 얼마라고 하기로 했죠? 좋아요. 자, 이제 이 기본 베이스 안에서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그 순열 조합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0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NP0이 얼마였죠? NP0은 얼마였죠? 이것도 1이었고요. 그 다음에 NC, N 뭐 이것도 1이었고요.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진화한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관련된 로그의 연산을 위한 성질이에요. 자, 로그의 A의 M, N 요게 나오면 로그의 A의 M과 로그의 A의 N 이런 형태로 정의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N분의 M이 나오면 로그의 A의 M에서 로그의 A의 N을 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로그의 A, M의 K제곱이 나오면 이 K가 앞으로 나와서 K라는 녀석은 로그 A의 M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특별한 공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살짝만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증명은 거의 안 나오죠. 저번에 이제 숫자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으니까 살짝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증명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 녀석들 있죠. 이거를 이렇게 놓고 갑니다. A의 M을 제가 뭐 X라고 놓고 로그의 A의 N을 Y라고 놨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얘를 넘기는 거예요. M은 A의 X제곱, N은 A의 Y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제가 한번 그냥 곱해봤어요. M과 N을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 플러스 Y가 되고요. 넘긴 거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게 로그의 A의 남고 여기는 X, Y만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하고 Y를 더한 값이 이 녀석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두 번째에서 뭘 할 거예요? 얘네 둘을 나누겠죠. 그래서 M 나누기 N을 할 거예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X에서 Y를 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돌려보내요. 그럼 여기 X-Y만 남겠죠? 증명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김포고는 알아두셔야 돼요. 김포고는 이 증명이 빈칸철기로 나왔으니까. 다른 학교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활용되기에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의 A의 M의 K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X라고 놓을게요. 넘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대상을 X나 Y라고 놓고 넘겨요. 밑을. 그래서 M의 K제곱은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문제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얘기는 M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K를 넘깁니다. 슉. 그러면 M은 그냥 흘려 보내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K분의 X제곱 되는 거 우리 지수에서 배웠죠? 그렇죠? 왔다 갔다. 은희야, 핸드폰을 왜 자꾸 보세요? 어? 알림이 와가지고. 자, 누가 공부하는데 알림을 보내.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까요? A 또 보내. 약간 장난치는 느낌이죠. A 다시 한번 보내봤어요. 그러면 여기 로그 A의 M은 K분의 X제곱이 됩니다. 이제 또 뭐 보낼까? K 보낼 거야. 그러면 원상복귀 됐죠? 됐어? 이런 느낌인 거야. 약간 장난치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지수를 활용할 거고요.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을 X나 Y라고 놓고 왔다가 갔다가 이것만 합니다. 그렇죠? 밑을 왔다 갔다 하고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이쪽 패턴은 저쪽에 국토고나 고향 외고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다른 일반고에서는 김포고도 이 정도까지는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김포고에 나온 것도 요 위에 거. 이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이런 녀석이 이렇게 쉽니다. 자, 그 다음 밑변환 공식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로그에 A에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네요. 로그에 C, 이 C는 뭐냐면 내가 밑을 바꾸고 싶은 그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러면 A 놓고 로그에 C에 B 이렇게. 요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밑변환 공식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변환 공식이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은 뭐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쭉 진행이 되고요. 밑변환 공식 살짝 응용 버전이 여기를 B의 A로 바꿔볼까. 무슨 말이냐면 요 C를 나는 B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C 자리에 B가 들어가 있으면 뭐지? 반대로 A하고 C 자리에 B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1이 되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B가 들어간 상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녀석이죠. A에 로그에 B에 C가 있으면 C하고 A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C, A, B에 A 이렇게. 근데 이거의 또 일환으로 이런 거 가능하죠. A에 B가 있으면 A하고 B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B의 로그에 A의 A제곱이 됐는데 이러면 또 같죠? 1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 정도는 알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밑변환 공식의 도움을 받아서 로그 A에 X제곱 B에 Y제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X와 위에 있는 진수에 있는 Y가 앞에 함께 나오면서 얘는 X분의 Y 그리고 로그의 A의 P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패턴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4의 8제곱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얘는 4가 2의 제곱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하고 3이 약분이 되면 좋은데 좀 숫자가 안 좋다. 다른 거 16하고. 그러면 여기는 4가 되면서 2하고 4가 약분이 돼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런 녀석이에요. A의 B, B의 A 이런 패턴.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들이 밑변환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샥샥샥 이걸 뻔히 안다라고 한다면 굳이 밑변환 공식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A는 A와 B는 B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약분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로그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이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상용 로그를 들어갑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용 로그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상용 로그는 학교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세 문제가 나와요. 자, 세 문제의 패턴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지금은 제가 세 문제가 이런 거라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와닿지를 않을 테니까 그건 이제 문제 풀어 아니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용으로 얘기해볼게요. 뭐 정의는 단순해요. 위치 10인 로그예요. 단순하죠. 그냥 위치를 10으로 고정시켜 놓은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해요. 상용의 뜻이 뭔지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는데 상용의 뜻은 뭐냐면 이게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용한다. 서로 사용하죠. 이게 무슨 소리죠? 서로 사용한대.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있었거든요. 상용화 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웅준아, 상용화 시키다라는 말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널리 퍼지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규격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기준을 통일시켜 놓은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상용화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로그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로그를 쓸 때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뭐 어떤 사람은 2를 쓰고 어떤 사람은 밑을 3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4로 쓰고 어떤 사람은 100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25로 쓰고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항상 밑변환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상용로그예요. 정말 너가 원해서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가급적이면 밑을 10으로 하자. 그렇게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거야. 흡사 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체계인 십진법처럼. 십진법이 뭔지 아시죠? 자,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는 숫자의 체계가 이진법이었다면 상용 로그는 밑이 2였을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체계가 뭐 n진법이라고 했다면 밑은 무조건 n으로 정해졌을 거거든요. 자, 그 이유를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표현해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30, 3, 30, 300, 3000, 3만 이런 숫자들 있죠. 그쵸?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로그를 붙인다면 생각해보자. 얘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죠? 숫자가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을까? 자, 이 기준을 좀 정해드릴게요. 먼저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상용 로그는 위치 10인 로그인데 위치 10인 로그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단 자, 우리가 루트에서 거듭 제곱근 할 때 2는 생략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사용하는 녀석들은 좀 편리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위치 10인 상용 로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라는 거 위치 10이라고 일단 전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것들을 왜 썼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체계는 기껏해봐야 소수 아니면 뭐 정수나 10에 100에 1000회짜리 이런 숫자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숫자들을 로그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얘는 얼마일까요? 자, 앞에서 들어갈게요. 준이야, 얘는 얼마죠? 어떻게 생각하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세제곱. 그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얘는 그쵸 아직 잠도 덜 깼는데 질문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뭐로 표현하죠? 10의 몇 제곱이죠? 0제곱 그쵸? 얘는 그냥 10이지 1제곱 2제곱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질문 없죠? 순간 0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해보자. 준이나 얘는 얼마? 정신 차리고 용준아 이거 얼마? 마이너스 3. 이거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로그에 10에 n제곱이 돼 있으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n 로그 10이 되는데 이 밑이 10이었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 1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계속 가볼까? 용준이 얼마? 마이너스 2. 채진아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조아야 얘는 얼마? 0. 자, 그 다음에 지우야 얘는 얼마? 1. 그 다음에 동호야 얘는 얼마? 그 다음에 누구냐? 지우야. 지우가 2명이네? 지우야 얘는 얼마? 3. 네, 이런 느낌으로. 그쵸? 봐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숫자들을 이 진수 자리에 들어오는 소수, 그 다음에 정수,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의 가장 큰 용도는 뭐냐면 생각해봐. 이걸 보면서 너희가 느끼는 걸 이제 감안해보자.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소수. 그렇죠? 자 근데 얘는 0은 1인 거 너무 뻔히 아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죠? 10의 100의 1000의 자리 이런 숫자들이죠. 소수가 아닌 숫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상용 로그라는 녀석의 용도에서 쓰임새가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들어오는 이 숫자, 이 상용 로그의 실질적인 값, 그 값들이 소수 자리 숫자인지 아니면 10, 100, 1000 이렇게 가는 이런 숫자들인지를 표현해 주겠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야.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해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걸 기반으로 조금 더 가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로그가 있는데 2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로그 25는 분명히 어떤 숫자보다는 크냐면 이건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25라는 숫자가. 근데 얘는 얼마였죠 여기서? 1. 얘는 얼마였죠? 2. 그러면 이 로그 25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도 몰라. 저게 얼마인지 몰라. 근데 최소한 얘가 얼마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2보다 작은 건 알겠지. 그쵸?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야. 야, 로그 25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서진아 얼마일까요? 1. 왜 1이야? 그렇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정수 부분에 대해 살짝 언급을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상용 로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100% 출제가 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어려워할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자, 중학교 때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배웠어요. 언제? 루트 나올 때.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이렇게 배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해 볼게요. 2.35라는 숫자를 했어요. 용준아,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그래서 맞아요. 자, 마이너스 2.35가 있어요. 지안아,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그럼 소수 부분
어? 그럼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65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결합하면 이 숫자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은유야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맞아요? 그럼 소수 부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0.3. 그럼 둘을 결합하면 마이너스 2.35가 되는 거 맞네요. 자, 지우야, 현지우. 이거 맞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맞죠? 3학년 1학기 때 제곱분과 실수할 때 루트 나오면서 막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이런 거 했어요. 자, 맞아요? 자, 동은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틀린 거 같아요? 어디가? 어? 맞는 거야. 주아야, 주아가 졸리니까 머리를 기대면 무조건 잔다. 주아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뭔지도 모르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주아야, 지금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려요? 자, 우리 2.35의 정수 부분 2랑 소수 부분 0.35 이거 맞거든요. 마이너스 2.35의 정수 부분 마이너스 2랑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35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손가락으로 지금 이걸 한 거야? 맞다고 동그라미를? 채진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 너도 틀려요? 채진아, 어디가 틀렸어?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그러면 주아야, 어디가 틀렸는데? 정수 부분이 빼면 모르겠다고요? 이거 아시는 분? 둘 다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게 맞다고? 이거 맞다고? 0.35 갑자기? 자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 중학교 수준에서 지금 막혀버렸습니다. 중3인데. 자, 중3 수준에서 막혀버렸, 봐봐.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거 정수분, 소수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 막혔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 정수분, 소수분을 제대로 안 배우고 넘어왔어. 서진아, 네? 이거 맞아요?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라고요? 이 안타까운 현실.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을까?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내가 중학교 거 한번 찾아볼게. 중학교 문제집에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을 좀 많이 먹어야 돼. 이건 반성해야 돼. 반성. 3학년이야. 3학년이다. 상황이 이렇게 거 개념센이라는 책이에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가물가물하다. 상황이고 한지 모르겠어. 어디서 나오는 거? 그거예요. 뭐. 정수 앞에 저거 마이너스 3 소수는 양수 쓰고 정수가 저거 마이너스 1 더하는 소수 포기. 1에서 100. 잠깐만요. 자, 찾기 실패. 자,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준일이가 맞아요. 자, 뭐냐면 우리는 정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에다 점 찍는 거 하셨죠? 그쵸? 이때 여기에 2.35가 찍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35가 찍히는 거, 요 정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보자.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의 정의는 주어진 숫자, 정수 부분은 주어진 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흔히 가우스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정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정수 부분을 야, 이 수의 앞대가리가 정수 부분이고 뒤가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배우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게 배우셨으면 선생님을 좀 원망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수 부분은 우연찮게도 양수인 경우에는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게 맞는데 음수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소수점 앞에가 정수 부분이고 소수점 뒤가 소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셨다면 정수 부분은 그 주어진 숫자보다 크지 않은, 무슨 소리인지 알죠?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이라는 소리예요. 아시죠? 크지 않다가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이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래요. 작거나 같은 이하의 가장 큰 정수래요. 보자. 얘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누구예요? 2죠. 얘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몰랐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설마 여러분들이 센도 안 풀어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센 정도는 다 풀어봤잖아. 그쵸? 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수점 뒷부분이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요. 설마 그렇게 배우셨으면 지금부터 싹 리셋 시키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수 부분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숫자가 있죠? 이게 답이에요.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뺄 거야. 그럼 생각해봐.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를 빼면 뭐가 남냐면 2.35에서 2를 빼면 요만큼이 남죠. 그쵸? 마이너스 2.3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뭐가 남죠? 요만큼이 남죠. 그쵸? 뺄셈의 정의가 뭐예요? 둘의 차이잖아. 그쵸? 2.35와 2의 차이는 요만큼이죠. 마이너스 2.35하고 마이너스 3의 차이는 요만큼인 거 맞죠? 그럼 생각해봐. 2.35에서 2를 뺐더니 뭐가 된 거야? 0.35가 된 거 맞죠? 마이너스 2.35에서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했어? 뺐어. 그럼 뭐가 되죠? 0.65가 되죠. 맞나요? 원래 이거였던 거야. 이걸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썼어야 돼. 단지 그냥 학교가 됐던 학원이 됐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편하게 가자 라는 취지에서 소수점 앞에가 정수 부분이고 소수점 뒤가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그냥 했어. 왜? 중학교 시험에서는 풍무건, 양도건 이쪽 동네 학교의 시험에서는 한 번도 얘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설명해도 학교 시험 100점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타협을 한 거지. 그쵸? 이거 굳이 알려줘봤자 뭐 학교 시험도 잘 안 나오는데 뭐 굳이 알 필요가 있어. 이게 이제 폐해야. 고등학교를 생각하지 않는 중학교 수준에서 딱 멈추는 그 교육 방식이 폐해인 거야. 중학교 때는 막 그래도 90점 넘다가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30점, 40점, 50점, 60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다 이렇게 약간 뭔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딱 그 수준만 넘기자라고 공부했던 아이들의 안타까운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 숫자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그 수 이하의 가장 큰 정수, 그걸 우리는 가우스 X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X라고 나오면 이 수의 무슨 부분이다?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눈에 가우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수 부분 오케이. 정수 부분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가우스 X를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가우스 X를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왜냐?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서는 정수 부분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해. 왜? 힌트가 될까봐.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뭔 말이야? 이게 아니야. 로그 235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기호의 쓰임입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정수 부분이라는 소수 부분은 단어를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로그 235 마이너스 a를 b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주어진 숫자의 정수 부분. 미안해요. 잘못했어. 자, 주어진 숫자에서 그 숫자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어떻게 했다, 뺐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b가 나왔는데 이 b가 뭐다 그러면? 소수 부분이다. 이해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게 한 문제짜리야. 100% 출제가 돼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안 낼 수는 없어요. 어느 학교도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활용한 문제를 안 낸 경우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에 인수분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 수준이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내는 문제예요. 100% 시험에 출제되는 녀석입니다. 그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자, 요거 이해 못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시죠? 자, 애매하다 싶으면 수직선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 녀석 바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바로 정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수직선 그리시고요, 점 찍으시고요, 그거 왼쪽에 있는 정수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라도 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다 하잖아. 설마 수직선에다 점 못 찍는 사람 없잖아요. 점은 다 찍어. 그 옆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정의하셔야 돼요. 다시 일로 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1인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아이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도끼쌤이 흥분하셨어. 저쪽에 요쪽에 그 칠판 있거든. 흥분하시면 막 물리더라. 천장을 보면. 자, 소수 부분. 그러면 로그 25에서 얼마 빼면 돼요? 1 빼면 되죠? 요거 이해 다 되시죠? 이해하셨나요?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또 한번 좀 더 가볼까요? 이번엔 로그 13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솔직히 계산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봐요. 지우야. 전지우야.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 것 같아? 여기 힌트. 그렇지. 좀 하네. 봐봐. 로그 137은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잖아. 그쵸? 100보다 크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 용준아, 소수 부분 얼마일까요? 잘해.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로그 0.17이라는 숫자를 한번 해보자. 자, 로그 0.17이에요. 자, 준이라. 얘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0.1보다 크고 1보단 작다. 이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얼마야? 0이었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정수분이 뭐라고요? 내 왼쪽에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 왼쪽이 얘잖아. 요거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쵸? 내 왼쪽이 얘잖아. 그쵸? 얘보단 큰 애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맞잖아요. 0.1보다 0.17이 큰 건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수분이 뭐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지. 선생님, 얘 소수 두 자리 숫자인데 그럼 얘인데 마이너스 2 아닌가요? 자, 얘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 정수분. 그럼 소수분은 로그 0.17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어떤 숫자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숫자들의 기준이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야. 0.001, 0.0001, 어쨌든 그 아이들이 기준점을 잡고, 그러니까 정수 단위를 제가 1단위로 끊었잖아요. 그쵸? 이 1단위로 끊은 이 정수들 사이에 그 숫자가 어디 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쵸? 그리고 그거 바로 왼쪽에 기준이 된 녀석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숫자가 주어졌는데 A라는 숫자가 주어졌는데 이 A라는 숫자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의 형태가 됐다가 근데 n은 정수더라. 무슨 제가 여기다 왜 플러스 1이냐면 이 간격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보통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A의 정수분이 되는 거야.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이런 식으로 부호적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패턴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보시잖아요. 최저 맞추셔야 되잖아요. 수능의 시작은 수 1부터입니다. 수능 문제는 총 30문제, 22문제의 수 1, 2와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하시는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거에 8문제예요. 그러니까 수 1부터는 수능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수상하는 수능이 아니에요. 수 1, 2, 미적, 기하, 확통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 수상하고요. 수 1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수능 문제를 땡겨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갑자기 확 떠요. 선생님들이 학교 기출에 뭘 갖다 쓰냐면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학교 기출에 뭘 갖다 쓰냐면 수능 문제 아니면 고3 모의고사, 고3 그 평가원 기출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2 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난생 처음 보는 문제야? 그건 왜냐면 고3 거야. 막 그 뭐죠? 7월 달에 중간고사를 봐야 돼.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고3 거 6월 모의고사 문제를 그 해 거 땡겨. 그럼 애들은 대비가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김포입니다. 그러니까 김포고는 항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든. 자이스토리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따끈따끈한 걸 가져와. 7월 시험에 6월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이 좀 당황스럽지.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들은 반드시 그 해에 3학년 모의고사 문제까지 땡겨와서 수 1 파트의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 풍무도 그랬어. 올해 풍무 7월 달에 기말고사 파트에 6월 모의고사 3학년 걸 땡겨와서 문제를 했어.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야. 봤더니 모의고사 문제더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까지는 지금 여기까지 된 거죠. 되셨죠? 자, 좀 더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친절하게 설명할 거니까 자세하게.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연습을 좀 더 해봅니다. 자, 보자. 로그 2, 3, 7, 0, 0, 0 이런 숫자를 딱 보자.
너무 확 갔나? 좀 단순하게. 로그. 자, 로그 2000이 있어요. 얘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 로그 1000보다 크고 로그 10,000보다 작죠. 로그 1000은 3이고 로그 만은 4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소수 부분은 뭐가 되고 주어진 숫자에서 3을 빼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좀 더 가볼게요. 로그 2만입니다.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괜찮죠?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소수 부분은 얼마가 돼? 주어진 숫자에서 얼마 빼면 돼? 4. 더 가볼까요? 5, 6 아시죠? 정수 부분은 5, 소수 부분은 5 빼면 된다. 괜찮죠? 더 가볼까요? 자,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요? 여러분의 센스를 믿어봅시다. 이거 공 8개예요. 8보다 크고. 그쵸? 여러분이 이미 학습이 된 거야. 그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8이고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이렇게 빼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좀 눈치채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쉬운 숫자로. 자, 보자. 얘 1000의 자리 숫자예요. 4자리 수입니다. 얘 5자리 숫자죠? 얘 6자리, 얘 몇 자리? 9자리 숫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숫자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세진아,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요? 숫자 제가 9개 썼어요. 그렇지. 자, 그럼 현지우야. 얘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요? 0 7개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지금 9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썼어요. 물론 이제 0자리도 있긴 하겠지만, 자, 가장 큰 수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다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요? 8로 공통이었죠. 이걸 벗어나지 못하죠. 자릿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수 부분이 고정이 됐어요. 근데 숫자를 쫙 보아하니 이 자릿수하고 이 정수 부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보이더라는 거야. 자, 4자리면 정수 3, 5자리면 정수 4, 6자리면 정수 5. 그러면 100자리면 정수가 얼마 있을까? 99가 되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계세요? 없죠? 다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일단 기본 입문 과정의 스타트를 연 거야. 지금까지는 요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거 다시 복습한 거고요. 이게 이제 수원 상용 로그 정수 부분에 이게 진짜 입문을 한 거야. 뭐나 주어진 숫자의 진수 부분에 진수 부분의 자릿수가 n이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n에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숫자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겁나 짜증나게 7, 2, 9, 4, 3, 6, 9, 7, 8, 4, 3, 9 이렇게 났어.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오는데? 자릿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러면 12자리잖아. 12자리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 11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뭐 하면 돼? 이 주어진 숫자에서 뭐 빼면 돼? 11 빼면 되는 거 맞죠? 요거 이해하셨나요? 자, 일단 한 단계 넘어갔고요. 지금 저는 위로 올렸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조금 다릅니다.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번엔 로그 0. 아까 2 정도 해볼까요? 0.2 이거 아까 준일이가 있었죠? 0.2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1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2라고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정수 소수 같이 정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소수는 수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우야 화면 이상하게 안 바뀌었어? 괜찮아요? 오케이. 땡큐. 자, 지우야 그럼 의미에서 요거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요거 이해되시죠? 0.01보다는 크잖아.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0.1보다는 작잖아.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 되겠네.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주어진 숫자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돼요. 더 가볼까요? 0.002. 채진아, 또 물어보면 거다. 은유야, 이거 얼마일까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좋아요.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은 네모에서 마이너스 3을 빼시면 돼요. 좀 더 가볼까? 로그 0.000002. 자, 주아야,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까?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좋아요. 자, 더 가볼까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그 0.000000000002. 자, 숫자 안 세줘야지. 누가 할 거야? 준이야? 자, 얘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나도 세봐요. 우리가 몇 개 썼는지 몰라. 시력 테스트. 오, 이거 좋다. 뒷자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안 보이면 앞으로 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가 틀리면 뒷자리한테 물어볼 거야. 틀려야지. 그걸 맞추면 어떡하냐. 센스가. 자, 아니 장난이야, 준이야? 빈정상하지 마. 12개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1보다는 작죠? 근데 여러분 이미 눈치챘죠?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한 개 있어?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가 12개, 6개, 3개, 2개, 1개인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만약에 이 녀석들이 2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이 값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 말은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 아이들은 진수 부분의 자릿수가 n이 진수 부분의 자릿수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진수의 소수점 아래 어떤 숫자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쵸? 자, 0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갔잖아 지금. 그쵸? 0들은 무시하고 갔잖아. 소수점 아래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온 그 위치가,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12번째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수점 아래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언제 나오냐? 저 숫자만큼의 자리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자리를 나타내는 게 자리가 n자리라면, 소수점 안에 n번째였다면 정수 부분은 뭐가 된다? n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다 라고 보는 거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상용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린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딱 상용 로그 들어가는 녀석에서 아까 정수 소수 부분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자, 이
소수점 위로 가는 자리와 소수점 아래로 가는 자리를 표현하는 게 정수 부분의 역할이다 라는 걸 지금 배웠어요. 이제 뒷부분 응용은 좀 쉬었다 갈게요.